시장님, 이 인창천 이게 이제 그 수택동을 관통하는 작은 하천인데 여기 이제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죠. 요거를 그 복개 구간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이곳을 그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이제 인창천을 이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이제 친환경 물길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이제 추진했던 사업으로 민선 8기 이제 구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역점 공약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위원회 심의 결과 1순위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경기도 보조금 이제 50%, 또 한강 수계 기금 35%를 포함해서 이제 총 사업비 85%인 약 404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각종 심의 절차와 이제 시설 공사와 관련된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 이제 공사를 발주해서 2026년도에는 구리 시민에게 살아있는 인창천을 이제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뒤 2026년이면 이제 새롭게 변모한 인창천을 볼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교수님, 네. 그 방금 이제 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구립한 그 청계천 복원 사업이 떠오릅니다. 네.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도심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공이 자연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게 생태하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태하천이 결국은 서울시 중심을 관통하는 작은 지천, 한강으로 유입되는 작은 지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인구의 밀집도나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휴식처의 공간을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 과거 50년 전에 복개됐던 것을 걷어내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탈바꿈 됐던 것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인창천을 새롭게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무에서 유를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연형 하천은 조성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특히 우기철과 건기철에 대한 구분들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원래의 하천은 치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과거에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수, 결국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수 개념으로 많이 접목되고 있는 요즘의 현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창천이 복개된 곳을 걷어내고 새롭게 자연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하천으로 거듭난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를 즐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구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이 앞서 말씀하신 그 장자호수공원입니다. 예. 이름 그대로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한 건데 이게 이제 과거 장자못을 예. 그 공헌한 거죠. 자, 이 장자공원 호수공원의 핵심이기도 한 이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오시고 계세요? 예, 이제 장자호수 생태공원 수질 개선 사업은 장자호수의 수질 개선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힐링 쉼터를 이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자호수 생태공원 수질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 수질 개선 대책을 도출하였고 우선적으로 유입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한강 원수와 또 이제 지하철 용수를 일일 이제 5,100톤을 추가 확보해서
장자 호수로 이제 하루에 총 27,100톤을 순환수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버블 발생 수질 정화 장치 15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호수 내 자정작용을 향상시켜서 수질을 정화하고 녹조 예방에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창포와 부초꽃, 불의옥잠 등 수질 정화 식물 식재를 통해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장자 호수 내 볼거리를 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자 호수 생태공원을 포함한 부지가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구리토평이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2034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이제 호수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이제 수질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내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이 도심지 내의 호수, 이 수질은 사실 그 호수에 어떤 원수가 유입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이 수량이 너무 작아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도심지 호수 수질 관리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량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건기와 우기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건기 시의 수량 유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원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한강 바로 인접해 있는 한강 물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철에 대한 지하수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건기에서의 수량 확보, 또 이는 단순한 그때그때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투명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의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수질입니다. 수질은 여름철 경우에는 녹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전혀 예기치 못하는 불특정 오염물질이 유입됨으로써 그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리시에게 제안을 드린다면은 이 장자 호수공원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회성이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심 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